예, 홍콩 보안법이 나왔고요. 나오긴 했는데 시장의 전체적인 판단은 아마 미국이 구체적인 제재안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중 갈등,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홍콩 보안법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예. 자, 미중 갈등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홍콩 보안법이 중국에서 통과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뭐 완전히 폭탄 터지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심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상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파악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홍콩의 이 특별주의를 박탈한다라는 것은 중국한테는 이제 메시지니까 어느 정도 압박이 갈 수 있겠지만 예.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시나리오 측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 일단은 전체적으로 홍콩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시가총액 전반적으로 한 2,300개 기업 상장되어 있는데 한 4조 달러 돼요. 예. 근데 그게 다 미국과 연동되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미국 관련된 기업 본사나 혹은 그 헤드쿼터 부분들이 홍콩에 있는 게 한 1,300개 되거든요. 예. 홍콩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이 한 8만 5천 명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또 주가도 이게 홍콩 주가뿐만 아니라 뉴욕 주가까지도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잡는 것은 또 트럼프 지지율에도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위를 지금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바로 할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들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화웨이 사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바로 죽이려면 바로 죽이는 거지 예. 왜 뜸을 들인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모두 이제 그런 프레임에서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중국도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매체에서는 비난을 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다지 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뭐 이해한다라는 부분들이고 뭐 예상했던 시나리오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강한 이 서로 간의 갈등, 이 부분들은 좀 제어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발표는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네. 실제로 홍콩의 특별지위가 철회된 건가 안 된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모호한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착수를 하겠다라는 예.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책법이 90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숙문이 되죠. 그다음에 우리 작년에 송환법을 하고 나서 인권법도 했기 때문에 여러 예. 가지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시작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착수하겠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WHO도 관계 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매체에서 나오지만 이게 지금 시작할 것이냐 예. 언제 할 것이냐 이거 전혀 지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의 가능성이 있겠느냐? 저는 예전에 화웨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예.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 예.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수위 조절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틈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준다라는 생각이 있죠. 이게 바로 하는 건 아니고 그래 주고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몰고 올 파장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은 뭐 일단 한국이 제일 영향이 큰 바운더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이라는 데가 세계 8위의 수출국입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뭐 4대 수출 대상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중국, 미국, 베트남 다음에 홍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홍콩에 들어가는 거의 98%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뭐 한 70%가 또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그다음에 뭐 석유, 그다음에 화장품 이렇게 따지면 거의 한 80%가 다 중국 가는데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일단은 부분에서 가능성 부분에 저는 바로 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수위 조절 1년이라는 시간을 유예를 준다라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선 것과 맞물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을 뒤흔드는 하나의 핵 변수로서는 약하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장을 뒤흔드는 변수 이런 것들은 좀 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과연 이게 그렇게 실효성 있게 이게 강행이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쪽의 의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좀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제 생각은 일단은 뭐 지금 참모진들하고 의견이 약간은 좀 삔대가 안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정말 11월이란 대선이라는 게 너무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지금 상태가 지금 워낙 바이든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상태에서는 중국을 더 때려야 되는데 예. 지금은 때렸을 때 다가오는 파급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홍콩 이슈를 던지기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 홍콩 이슈를 했을 때 중국이 받아 충격 대비 내가 받는 충격도 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던질 수만 이제 없는 상태고 근데 그게 가져오는 일단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지지율에 어느 정도의 상승 효과를 볼 것이냐.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때리기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킬수록 한 0.1%포인트의 약간의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이죠. 예. 미국 인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반중을 이야기하는 게 66%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은 뭐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든 사실 똑같은 입장인데 예. 사실 트럼프가 돼서 재선되는 걸 더 원할 수도 있습니다. 딜하기 더 쉽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기 예. 때문에. 기존에 또 계속 서로 간에 아무튼 합을 맞춰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받기 하는 건 도저히 오케이가 됩니다. 근데 예. 아예 원론적으로 뭐 민주 뭐 이렇게 우리가 막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해 버리면 중국 입장에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제는 숨기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감양요에서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중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더 확실하게 설정을 해놓고 어차피 벌어진 판국에서는 예. 우리의 더 이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이 더 확고해 보인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벌어진 상황이 한 5년 정도만 좀 늦게 벌어졌으면 예. 하는 바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체가 홍콩 자체가 아까 진짜 이게 박탈되면 일단 중국에서 홍콩을 거쳤다가 미국 가는 제품들이 많은 제품들이 고관세로 가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수출이. 예, 그러면 예. 중국 입장에 수출이 뭐 지금 직접적으로 미국 가는 거 떨어지지만 홍콩 경유에서 가는 거 떨어지면 여러 가지로 지금 또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지만 항상 중국은 내치가 외치를 앞서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은 이제 아예 이제 드러내놓고 이번에도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뭐 기술 패권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시장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홍콩 이슈 같은 것들이 점점 더 계속 툭툭 튀어나올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좀 하시고 너무나 거기에 대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좀 크게는 생각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받아들이는 걸 너무 크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요. 좀 전에 이제 기술 패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으로 네. 자연적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화웨이를 아무튼 중간 매개체로 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전체적으로 아무튼 정리를 해서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 패권에 관한, 즉 기술 전쟁에 관한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가장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무역 보복 관세 부분들은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기술 패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완전히 본격화됐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전반적인 이 정치 프레임 안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화웨이도 이제 제3국도 화웨이에 수출하는 부분, 그러니까 미국 기술 25% 예전에는 이하는 신청하지 말았는데 예. 이제는 무조건 다 허가를 받으라니까 허가를 받으라는 말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 상황을 그렇죠. 지켜보겠다라는 예, 예,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실리적인 것들, 뭐 TSMC가 뭐 미국에 뭐 지금 다시 공장을 옮긴다.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예. 때문에 이런 이슈도 다 지금 시기를 보면서 가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앞으로 기술 패권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화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의 관심사는 그렇게 부딪히는 부분에서 중국과 한국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경쟁되는 품목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긍정과 부정을 좀 더 따져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우리가 이제 초격차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2달 동안에 걸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 진원지의 책임이 어디냐서부터 시작해서 쭉 현재까지 진행이 돼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홍콩 특별 지휘를 이제 그 제외하냐 뭐냐 이렇게 하면서 네. 왔는데 여기까지를 놓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누가 더 유리한 국면에서 지금 위에 서 있다라고 볼 거냐 하는 것들에서 보면 제 느낌만으로는 현재로서는 중국이 좀 더 위에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중국이 현 시점까지는 아무튼 미국보다는 강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그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그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중국이 계속해서 원래 시진핑 주석이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중국몽을 보다 더 강하게 해서 박차를 가면서 갈 거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도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계속하면서 본인들이 상당히 불리해졌다라는 지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한꺼번에 판을 엎어버리기 위해서 네. 굉장한 강수를 쓰고 했었거든요. 네. 이 두 부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창과 방패는요. 예. 조급한 것은 창입니다. 방패는 계속 막으면 됩니다. 그렇죠. 막으면 되죠. 네. 창은 이렇게 휘두르고 저두르고 휘두르고 계속 막아내면 계속 예. 조급해집니다. 예. 상대의 급소를 찾으려는데 급소를 안 보이면 예. 자꾸 더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진다는 이유는 방패로 하여금 창의 빈틈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물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 계속 막아내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아예 이제 같이 죽자는 식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분위기가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이 더 유리하게 가는 거 아니냐. 예,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갑니다. 예,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인데 뭐 그렇게 보여지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국몽에 대한 부분 이번을 느끼면서 중국몽에 대한 것을 더 박차를 가지 않으면 가다가 멈추면 지금의 시진핑의 5세 지도부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14국을 끌고 가기 위한 전반적인 리더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가 지금 무조건 전진을 해야 되는 전진. 해야 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근데 전진을 하는데 자꾸 막아서는 부분에서는 막아가면서 근데 앞에서 막는 이 창보다는 뒤에서 나를 공격하는 내부적인 그런 것들이 더 조그만한 힘일 수도 있지만 예. 그게 커지면 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강력하게 이끌어 나간. 그러니까 지금 중국 막 우리 차이니즈 드림에 대한 부분들은 더 할 것이다. 근데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그래서 본격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국이 앞으로 지금 미국 GDP가 지금 한 65에 70 정도 되는데 예. 앞으로 10년 정도 있으면 일단 경제 규모로 미국을 추월한다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이 뭐냐면 이 기업들의 이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연결고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 근데 연결고리를 중국 정부가 교묘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앞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예.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를 많이 수출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대기업들을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면서 야 이제는 많이 컸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소재, 장비, 부품들 좀 드러내. 예. 그다음에 중국의 중소기업 제품을 써.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수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앞으로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조금은 우리가 알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우리나라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갑자기 토요일 날 보도가 나왔는데요. G7 회담에 한국을 초청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경제 네트워크를 구상을 해서 중국을 제외한 공급 경기반 영역 네트워크. 그걸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는 순간에 이거의 일환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G7 플러스 이제 4개국을 이제 초청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9월달에 그죠 하는데 사실 지금 G7 내에도 지금 불협화음이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다 지금 미국에 함께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4개월 불렀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반중국의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예. 전체적 지도를 보시면요. 예, 예. 딱 보시면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뭐 지금 뭐 호주, 한국, 인도, 그다음 러시아를 보시면 딱 중국을 감싸고 중국을 있습니다. 싹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하고 한국은 동맹이니까 특히 이제 지금 사드 문제도 이슈가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제 한국을 부를 거라 생각했고,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중국을 대적할 수,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도 지금 인도 역할이 매우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도를 끌어올 수밖에 없는 그림. 그러면 러시아는 왜 부르느냐? 러시아 부분들은 중국의 가장 우군입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입장 가장 우군인데, 이 우군을 계속 그런 소리를 이제 우리 안에 프레임을 끌고 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을 점점 조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크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른다는 자체는 지금 시진핑이라는 그 주석, 그러니까 미 중국을 하여금 좀 더 조급하게 만들어서 그 방패가 조금 흔들리게끔 예, 예. 하는 목적이 있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충분히 뻔한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지금 가장 마지막 또 이야기를 해야 될 예, 예, 예.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주제인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될지 하는 일단은 것들이. 저는 이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전략적 뭐 모성, 뭐 줄타기 외교 뭐 이런 예. 말을 많이 합니다. 등거리 외교, 뭐 옛날 하는데 개념으로는. 이 혹은 앞으로 뭐의 분위기에서는 지금의 이제는 G2가는 G1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제 서로의 영역에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은 명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이제 뭐 사드 장비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사전에 교감이 있었거든요. 그 예. 논리와 명분을 이야기를 하면 중국도 이해할 거거든요. 전에 사드 사태는 앞에 말한 것과 뒤가 달랐기 때문에 이슈가 된 거고. 예. 이거에 대해서 한국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도 어느 정도의 분명히 익스큐즈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예. 그래서 근간은 대명분을 가지고 자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정부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전략적 모성, 이거는 힘들거든요. 가서 그렇죠. 말을 하라고 하는데, 근데 말을 하라고 하는데 너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이렇게 묻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거 명분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일어난 코로나 이슈든 사드 이슈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두 번째는 산업별 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사안별로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예. 좀 그룹핑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가 그걸 잘하냐면 바로 EU가 잘합니다. 예. EU의 각계의 나라들이. 미국처럼 붙은 거 보이시지만 중국과 다 교감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좀 해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입장을 분명히 한다라면 그 어느 편에서도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고, 예. 마지막은 우리가 이번에 K 방역이든 반도체든 우리가 강하면요 미국이나 중국이 다 안으려고 하지.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시장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좀 선택과 집중. 지금 반도체는 부분은 더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더 정부가 해야 될 것이고,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접근성을 조금 더 조금 더 깊게 나가는, 그냥 말로만 줄타기 외교, 예. 전략적 모성이라 한다는 것은 참 그렇죠. 그건 뭐 언제까지 계속 지켜질 수는 없는 좀 거니까요. 무책임한 편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해져야 아무튼 양쪽에서 모두 다 우리를 원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원의 시대에 준비를 지원의 해야 시대. 된다. 예.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